반갑습니다. 낚시기자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바다낚시 전문기자들이 열정으로 만들고 있는 디낙TV입니다. 오늘은 저수온기 감성돔 낚시 전유동으로 도전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겨울 대물 감성돔과 전유동 낚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뱅에돔이나 참돔을 노릴 때 전유동 낚시를 좋아하는 낚시인이라도 한겨울에 감성돔을 노릴 때는 주저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거친 낚시 여건에서 전유동 채비로 바닥층을 공략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수온기 감성돔의 특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반유동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수온이 낮은 한겨울에는 감성돔 활성도도 극히 낮습니다. 수중녀나 수중턱 아래쪽 바닥층에서 어슬렁거리다 눈앞에 보이는 먹잇감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찌미 수심을 고정해 수평적인 탐색을 하는 반유동 채비로는 이런 감성돔 눈앞에 미끼를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유동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부터 가져라! 전유동으로 겨울 감성돔을 노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감입니다. 몇 번 채비를 흘려보다 입질이 없다고 반유동으로 바꿀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이맘때는 낱말이 씨알 승부니까 확신을 갖고 입질 예상 지점을 집중적으로 노려야 합니다. 가는 원줄이 유리하다. 전유동 채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원줄이 가늘어야 유리합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즌인 만큼 불안감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5자, 6자가 걸려들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괜한 걱정입니다. 어지간한 대물은 2호 목줄로 낚아낼 수 있듯이 2호 원줄로도 충분히 대물 감성돔을 낚을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원줄들은 품질도 뛰어나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꾼들은 2호 원줄을 즐겨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물 감성돔을 염두에 두고 낚시를 할 때는 원줄과 같은 호수 목줄을 사용하면 됩니다. 2호 원줄에 2호 목줄을 사용하는 식입니다. 원줄은 목줄보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같은 힘이 가해지면 목줄이 먼저 끊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밑걸림이 생겼을 때 목줄보다 원줄이 먼저 끊어져서 찌를 포함한 채비 전체를 날려먹는 일도 자주 생깁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전유동 낚시를 할 때는 돌의 바로 위에 찌 멈춤 부응을 끼우거나 탐색형 수중찌를 찌 고정 핀으로 고정시키면 채비 손실도 막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확률 높은 포인트를 찾아라. 겨울 감성돔 포인트는 수심 깊은 직벽이나 조류가 원활하게 흐르는 곧부리 위주로 형성됩니다. 물론 이런 여건에서도 전유동을 시도할 수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령 발밑 수심이 15m고 조류가 빠른 포인트라면 처음부터 반유동 낚시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에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드릴 고부력지 전유동 낚시를 해도 되지만 오늘은 일반적인 전유동 낚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유동 낚시가 위력을 발휘하는 포인트 유형은 조류 소통이 좋은 여밭과 규모가 큰 홈통입니다. 여밭은 수심이 완만하게 깊어지면서 수중턱과 골이 발달한 지형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채비를 조류에 태워 흘리면서 먼 곳까지 탐색할 수 있습니다. 홈통은 갯바위가 움푹 패인 듯한 지형입니다. 규모가 큰 홈통은 홈통 안쪽을 돌아 나오는 지류와 홈통 바깥을 흐르는 본류가 만나는 훈수지대가 형성됩니다. 홈통 안쪽을 돌아 나오는 지류대에 채비를 태워 훈수지대로 미끼를 보내면 손맛볼 확률이 높습니다. 바람 강할 땐 찌 가라앉혀라. 전유동 낚시 채비를 운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적은 바람입니다. 특히 맞바람이나 옆바람이 강하게 불면 원줄이 날려서 채비가 가라앉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좁쌀봉돌을 덧달아서 밑채비를 무겁게 만들어도 바람에 밀린 채비가 밑밥뒤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입질받을 확률도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2제로나 3제로 찌를 사용해 장길조법을 시도하면 찌가 수면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기 때문에 채비가 바람에 밀리는 현상이 한결 덜해집니다. 장길조법을 구사할 때는 평소 사용하던 플로팅 타입 원줄이 아닌 세미 플로팅이나 싱킹 타입 원줄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비 스풀이 있다면 바람이 강하게 부는 상황에 대비해 원줄을 따로 감아서 가지고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예비 스풀이 없어서 플로팅 원줄을 그대로 사용해도 잠길조법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바람의 영향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견제는 최소한으로. 전유동 낚시의 핵심 테크닉은 견제입니다. 원줄을 견제함으로써 미끼를 비롯한 밑채비가 가라앉는 속도를 조절하고 찌가 흘러가는 거리를 조절하고 미끼가 머무는 지점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미끼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입질을 유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저수온기 감성돔 낚시, 전유동 낚시에서는 견제의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바닥까지 밑채비와 미끼를 가라앉히거나
찌가 흘러가는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입질을 유도하기 위한 견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활성도가 떨어진 감성돔은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는 먹잇감에는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미끼가 눈앞에 머물러야 입질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견제를 통해 미끼를 지나치게 놀리면 오히려 감성돔이 외면하기 쉽습니다. 입질이 왔을 때도 대응 방법이 다른 계절과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찌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어설프게 견제를 했다간 본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수온기에는 지나친 견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수온기 감성돔의 특성을 감안하면 전유동이 반유동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 전유동으로 겨울 감성돔을 노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감이다. 전유동 채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원줄이 가늘어야 유리하다. 2호 원줄로도 대물 감성돔을 걸어서 터트리는 일은 거의 없다. 확률 높은 포인트 유형은 조류 소통이 좋은 여박과 규모가 큰 홈통이다. 바람이 강할 땐 2제로나 3제로찌를 사용해 장길 조법을 시도하라. 플로팅 타입 원줄이 아닌 세미 플로팅이나 싱킹 타입 원줄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전유동 낚시에서 견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저수온기에는 지나친 견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상으로 저수온기 감성돔 낚시 전유동으로 도전하자 편을 마치며 다음 시간에는 고부력지 전유동 낚시 채비 구성과 낚시 방법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출조에서는 감성돔 전유동 낚시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